자,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또 밀리는 그런 하루가 나왔습니다. 과연 국내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이슈 잡아가지고요. 연결고리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갈등 심화. 이 전혀 풀릴 기세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 좋네요. 이런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러게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네. 23일 날 보게 되면은 미국 국무부에서 여행 공고를 내리게 돼요. 네. 이 여행자들이 이제 어떤 나라에 가게 됐을 때 이 나라가 안전한지 아니면 좀 불안한지 중요하죠. 이거에 대한 이제 단계가 있게 되는데 이 여행 공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리고 직원 가족들을 출국 지시를 이제 23일 날 내리게 됩니다. 네, 철수시키는 거죠. 뭐 자국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국 국민을 대피한다. 이 그렇죠. 정도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24일 날 보게 되면은 이 국방부 대변인이 존 커비 이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미국 측에서. 예, 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나토 신속 대응군 활성화 등 상황 발생 시 병력 지원을 위해서 예. 미국 분대의 배치를 준비 강화를 지시했다. 아, 여기서 확실히 좀 긴장이 돼요. 예. 군사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한 8,500명 정도의 예. 이제 군사를 파병시킬 준비를 해놨다. 준비를 했다. 네, 준비를 오케이. 해놨다. 이 예.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나토에 대한 이 규정을 보게 되면은 네. 나토 국가 중에 하나라도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 예. 모든 이제 동맹국이 같이 가서 방어를 이제 해줘야 되죠. 이 대응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5일 날 이제 보게 되면은 존스 총리가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경우에 네. 이제 나토 동맹국 보호를 위해서 군을 파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국도 미국 편을 든 거네요. 뭐 영국은 나토니까요. 그렇죠. 네, 네. 뭐 결국은 이제 나토의 뭐 가장 뭐 형님 그리고 네. 뭐 그 다음 뭐 이 정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 이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 있군요. 뭐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일본이라든지 국내 같은 경우에도 네. 여행객 관련돼서 상당히 경보의 단계를 많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퍼지고 일본 있어요. 외무성을 보게 되면은 네. 우크라이나 내 일본인 이 출국 권고 위험 정보를 1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을 이제 시키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무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상당히 더욱더 경고의 이 메시지를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때요? 제재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은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은 예. 이 하웨이를 제재를 한 것처럼 예. 러시아를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주 쪽을 또 제재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뭐 아무래도 뭐 반도체 관련된 아. 기술이 있는 뭐 이런 거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그렇군요. 테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내에 관련된 IT 기업들이 네. 러시아 쪽에 매출액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바로 러시아가 침공할 뭐 여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일 이 타스 통신에 따르게 되면은 네.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게 됐을 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아직까지는 129개 외국 공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미국, 영국, 호주, 독일 4개국만이 이 공간에 직원 가족들을 철수를 발표를 했다. 아직도 뭐 다른 이제 이 나라의 네. 이 국가들의 이 대사관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있습니다. 약간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뭐 입을 연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하고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타협의 그런 여지도 있다고 봐도 됩니까? 아직 그런 분위기는 나오지 아니고. 않습니다. 예, 러시아 예. 측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로에 대한 이 군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예전부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소련 시대 때 한 나라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예,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크림 반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랬죠. 예. 이 크림 반도 내에 이 러시아의 이 4대 이 해군 중에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워지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이렇게 그거군요.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정치적인 부분이 계속 불안정하면 아무래도 무언가 거기에 따라서 영향력이 미치게 될 거고 그렇죠. 가장 그 영향력이 먼저 나오는 곳은 원자재 쪽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24일 날 보게 되면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15%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러시아의 무기죠, 이게. 네, 이 예. 천연가스 밸브 관련돼서 뭐 잠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관련돼서 무기화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수도 충분히 있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 가격은 기록적인 수준을 그렇죠.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유럽 쪽에서 매우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지 못습니다. 이 유가가 지금 보게 되면 2.75%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85불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주가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뭐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상승, 이 큰 게. 엑슨모빌이 3%, 네, 셌네요. 그리고 이 슐럼버거가 6%, 그리고 할리버튼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발표했던 게 좋았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반영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상당히 에너지 관련된 주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관련된 종목들을 뭐 단기든 중장기든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이어볼까요? 단기적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짧게. 실질적으로 유가가 과연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전쟁이 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그쵸, 완화될 원위치 가겠죠. 가능성이 예. 이제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유가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짧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관련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국석유라든지 아니면 흥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뭐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화가 되는 이제 WTI 가격이라든지 원유의 가격이 나오게 됐을 때는 네. 대형주인 S-오일에 관련돼서도 뭐 원유 재고 자산 평가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레드가 다시 한 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S-오일까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기와 단기로 나눠가지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저는 이제 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 외에 움직이면 이거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아. 예, 믿는 거 좀 실적인데. 사실 빅테크 실적 관련돼서 이번 주에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빅테크의 시작이 조금 좋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정규장에서는 2% 조금 넘게 이 마감을 했는데 네. 시간이 시장에서 한 5% 정도 하락이 급락이에요.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스가 많이 나왔나? 라고 이제 찾아봤는데 네. 실적도 뭐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컨센을 대부분 부합하거나 약간 상회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이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517억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를 하게 되고 컨센도 509억 달러였으니까 넘겼고. 컨센 대비 잘 나왔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PS 같은 경우에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22% 증가를 하게 되고 컨센 대비 잘 나오고 음.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좋은데요. 그럼 왜 안 좋았을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일단 부분별로 한번 봐봤어요. 네, 좀 쪼개서. 이 오피스라든지 기타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 일단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이 정도의 매출액
매출액이 나왔다. 넘기진 못했네요. 예, 19% 정도 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저 관련돼서 이 클라우드 부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예, 26%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역시나 컨센이라든지 가이던스는 충족을 시켰었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될 점은 이 애저에 대한 수익 자체의 증가율이 예. 이 3분기 때는 50% 정도가 증가를 더 했었었는데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요. 이 4분기 때에는 46%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애저에 대한 수익률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거 외신에 그런 게 있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퍼스널 컴퓨터 부분 관련된 윈도우라든지 서피스, 엑스박스 PC. 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나오게 되면서 예. 이런 부분이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애저가 살짝 미스한 거 말고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도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네. 2022년도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월가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요. 매출액 기준으로 482억 달러를 예, 예상을 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517억 달러였었는데 네. 4분기가 매출액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1분기 때가 빠지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가 살짝 아쉬운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컨센서스 대비 훨씬 더 월등하게 잘 나오게 되면서 네. 2022년도 1분기 실적까지도 연결이 되고. 상향 조정을 좀 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것만치는 못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많이 어렵고 투자 심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쵸. 애매할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해두자. 이러한 이제 방향성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시간의 시장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은 이제 실적이 어쨌든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쪼개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 추측을 좀 해봤었는데, 그럼 관련해서 국내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이런 기술주라든지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연결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국내에도 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아요.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될 겁니다. 네, 네. 사실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오늘 기아 실적 발표를 할 맞아요. 거거든요. 네.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투자 심리 모르겠어요. 이거 뭔가 찝찝해요. 네. 아니, 그래서 예. 뭐 일단 그 부분 확인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쪽도 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내용 속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게 될 건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결국은 어려울 때는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렇죠. 실적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 근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네. 실적이 잘 나왔다 혹은 2022년도에도 증익이 예상이 된다. 라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견조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실적에 요 근래는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아주 자세히 보는 그런 아주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요한 내용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